안녕하세요. 4월 8일 문양대 유황장어TV 서병진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고찰입니다. 4월 6일 제가 글을 썼는데 100억 아파트서 애들 발 잘라버린다. 층간소음 분노. 100억대에 거래되는 초고가 아파트에서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이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사람 우습게 본다.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군가는 불법으로 편안하게 살고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싸우고 죽이고 고통받는 이런 불편한 진실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세상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문화는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점점 고층 아파트 문화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옛날에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오히려 더 자식들이 많았죠. 저 때만 해도 5남매, 7남매 막 이랬는데 그때도 아파트는 많았어요. 아파트 생활했는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뉴스에 나오고 뭐 이런 거는 뉴스 취재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뭐 살인사건까지 벌어지고 아무튼 살벌한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점점 고층화되어 가니까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냐. 어떤 물림 현상이나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현대인의 정신적인 문제, 뭐 화병이라든지 타인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이타심, 타인을 이해하는 이타심이 부족하지 않나. 세 번째는 하청의 문제라고 봅니다. 하청에 하청 뭐 이렇게 건설사들이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하청에 하청 뭐 이렇게 도급을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적절한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뭐 중간중간 빼먹기도 하겠죠. 감리가 있긴 있는데 아파트 다 진 다음에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뭐 철근이 몇 가닥 들어갔는지 그렇게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시공할 때 확인하고 뭐 감리 끝나고 나면 또 쏙 빼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중간에서 자재비 등을 빼먹고 저가 자재를 사용해서 층간소음이 더욱 가중화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지 인간 사회에서는 어떤 인간들은 중간에서 온갖 비리로 빼먹고 편안하게 사는데 그로 인해서 평범한 사람들은 피나는 고통을 겪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점점 기술이 발전하는데 층간소음 하나 못 잡아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참 의문입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 어떤 인간들이 헤쳐먹어서 층간 문제, 그 소음이 생기면 그걸로 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싸우고 욕하고 협박하고 죽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층간소음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 답은 간단합니다. 뭐 어려운 무슨 함수도 아니고 이 초간단한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을 연구 과제로 줍니다. 산학 연구시키고 층간소음 막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면 더 열심히 연구할 거 아닙니까?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그게 뭐가 돼요?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잖아요.
이 간단한 문제를, 그리고 컴퓨터가 잠깐만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컴퓨터가 좀 버벅됩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켜놨더니 이게 멀티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뭐라고 할까? 용량이 좀 딸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산학 연구 과제로 주고, 그렇게 되면 연구를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주면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가 막히게 또 하겠죠. 건설사에 인센티브 주면 거기에 맞춰서 층간소음을 만약에 방지하는 기술이나 이런 걸 적용했다. 그러면 다음에 입찰 볼 때 플러스 알파 점수를 더 주고, 뭐 용적률 조금 올려주고,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럼 건설사도 또 완벽하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머리를 써야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를 해결을 못하는지 저는 도무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례로 제가 요즘에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그 램프라고 해서 그 물을 살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UV 램프는 물 속에 들어가서 그 UV 램프에서 자외선이 나와서 이 이제 미생물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살균 소독을 하는데, 그 램프가 들어갈 때 물 속에 들어가면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램프가 이제 물에 들어가면 이제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바깥에 석영관이라고 있습니다. 석영관. 그 관을 먼저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램프를 넣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업체 뭐 납품받아서 그게 한 7년인가 됐답니다. 그런데 가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갈다가 이제 석영관을 한 2개 깨먹었어요. 석영관이 꽤 비쌉니다. 개당 뭐 55,000원 하는데 길이 940mm에. 그래서 이제 업체에 AS를 요청을 했습니다. AS가 왔는데, AS는 그저 뭐 돈 주고 하는 거니까 무료 AS는 끝났고, 그래서 이제 견적을 받아서 오라고 해서 사장님 왔습니다. 처음부터 좀 약간 좀 어리버리했어요. 아침 9시 오전 중에 오기로 했는데 오전에 갑자기 연락 와서 뭐 석영관이 안 와가지고 그쪽 업체에서 안 보내서 뭐 고속버스로 받은 다음에 도착하면 한 3시 반에 도착한답니다. 그래서 석영관을 받아서 온다고 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시 반에 도착했는데, 이제 문제는 너무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 납품한 사장이 오히려 저한테 막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플라스틱 캡이 있는데 거기에 오링이 2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링이 들어가게 이렇게 홈이 되어 있는데, 한 개는 홈이 되어 있고 나머지 6개는 홈이 안 돼 있었어요. 나머지 5개. 그럼 저한테 이게 왜 홈이 안 돼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사장님, 제가 AS 하러 온 거냐고. 제가 AS를 의뢰를 했는데. 사장도 웃더라고요. 하나도 몰라, 하나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이 이거 직접 설계해서 하청 준 거 아니냐 했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그냥 턴키로 다 넘긴 겁니다. 딴데. 그 장인은 인터넷에 그냥 광고만 내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뭐 견적 의뢰하고 전화하고 뭐 해서 하잖아요. 그 만드는 중소기업은 따로 있고, 사실 뭐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UV 램프만 들어가고, 서스로 스테인레스로 뭐 틀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뭐 한 200만 원도 안 든 것 같은데, 끼케 한 300 든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이제 마진 붙여서 자기는 그냥 패스만 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해서 저랑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석영관 갈 때마다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쪼이면 깨진다고 제가 한 7번 얘기했어요. 그 사장님한테. 근데 그 사장님이 이제 석영관을 다 낀 다음에 위에 쪼이는데 저는 이쪽 거 쪼이고 거기 석영관이 3개 들어가는데 쪼이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사장님 좀 더 쪼이면 잘못하면 깨질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만져보고 석영관이 오링에 닿으면 더 쪼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더 쪼이는 바람에 탁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깨졌습니다. 자기도 황당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이 머리 한번 잘못 쓰면 나중에 다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직원들끼리 싸우게 되고 또 뭐 이 문제니 저 문제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잘못한 거 전체적으로 다 인정해서 그 다음날 또 엄청 싸웠거든요. 전화 와서 이거를 뭐 나중에 교체할 때 편하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힘드니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면 갈기도 편하고 이거 1년에 한 번씩은 청소하고 갈아야 될 텐데 문제 없겠냐 했더니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근데 왜 자기는 그 전문가가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저는 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마진 안 붙이고 실비만 청구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도대체 견적이 얼마냐. 이안 이안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석영관 안 깨지게 수정해서 하는 방안으로 해서 하나 견적을 놓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당장 급하니까 요걸 그대로 그 플라스틱 캡 한 개만 지금 정상이고 나머지 5개는 비정상이니까 그거만 수정해가지고 석영관 껴서 갖고 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는 차후 문제다. 그거는 이제 결제를 받은 다음에 차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자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아침부터 막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 다음에 석영관 깬 거 그거는 뭐 우리 보고 물어내야 된다고 해서 제가 한마디 했죠. 사장님 그거 제가 깼어요? 사장님 깼지? 내가 깼으면 우리 회사에서 물어주지만 사장님이 AS로 와서 내가 그리고 말 안 한 것도 아니고 7번이나 얘기했는데 좀 더 돌리면 깨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깨진다고 빡빡 우기더니 당신이 깨놓고 그거를 왜 우리한테 청구하냐. 그랬더니 이제 막 싸운 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래갖고 열받아서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이제 QC팀의 팀장이랑 좀 얘기 좀 하다가 한 10시 정도 돼서 이제 전화해서 살살 달래려고 전화하려고 하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도 이제 자기가 잘못했던 거 다 인정하고 그래서 요번에 그냥 ASB 그냥 그대로 그 가격으로 해서 다시 수정 버전으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본인도 쪽팔린 건 안 거죠. 자기가 설계를 잘못했으니까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저한테 된통 당한 거죠. 그래서 다시 제대로 해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이렇듯이 그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잘못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층간소음 간단합니다. 정부에서 층간소음 연구 과제로 뭐 주면 뭐 세금으로 해서 줄 거 아닙니까? 과제비. 그 몇백억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층간소음 막는 기술 연구시키면 기술 나오면 그거를 특허를 내고 또 다른 산업이 되잖아요. 참고 층간소음 없는 집을 잘 짓는 건설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용적률 높여주고 입찰시 어드밴티지 주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 거를 왜 이거를 아직도 못하는지.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에. 그리고 이렇게 이런 뉴스를 보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서 비리 저질러 가지고 편하게 살면서
저런 층간소음 문제로 뭐 싸운다고. 근데 그런 새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층간소음 문제를 보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야. 이쪽에서 빼먹고 저쪽에서 빼먹고 복합적으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요거 하나 빼먹어서 그 문제가 생겼겠어? 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도 자기 잘못인지 인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좀 약간 쌍팔년도도 아니고 지금 21세기 최첨단을 날리는데 이런 층간소음도 못 잡는다는 건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제발 좀 공무원들 일 좀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